기훈이하고 선아하고 가영이도 일단 우리 주제하고 제목 문제 8문제 16문제를 25분에 맞춰서 푸시고 영상을 해설 강의를 보시면 돼요. 꼭 시간 내서 25분 맞춰서 푸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신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학생들은 채점하시고 혹시라도 틀린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점되나요? 자, 그러면 18을 잠깐 봐보세요. 선생님이 18에다가 뭘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107초예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독해 문제 28문제를 풀어야죠. 그냥 산술적으로 28문제, 장문 독해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1분 47초란 얘기예요.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거예요. 근데 이 1분 40초라는 시간 안에 빈칸 문제를 풀기는 부담스럽죠. 내용이 어려우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뭔가요?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번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나 어려워하는 끼워 넣기, 순서 정하기 이런 문제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왜? 어차피 또 똑같은 시간 안에 푸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정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특정 유형의 문제는 빨리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번 시간을 여기다가 아니면 기타 본인이 약한 유형에다 투자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문제는 이겁니다. 대의 파악 문제. 대의 파악 문제라는 게 지금 풀었던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나 요지 문제나 주장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푸시는 게 맞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대의 파악 문제는 EBS에서 직접 연계가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간접 연계이거나 또는 외부 지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접 연계되거나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만약에 오래 쓰잖아요. 그때부터 멘붕 오는 거예요. 왜? 이거도 어차피 내가 약한데 빈칸도 약하고 끼워넣기 순서 정하기도 약한데 여기서 시간 잡아먹어버리면 이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게 된다고. 당황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항상 영어 공부하기 전에 최소한 4문제 정도, 적어도 4문제 정도는 요거 대입파악 문제를 푸는데, 대입파악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EBS 가지고 문제 푸지 마시고 다른 거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 가지고 대입파악 문제 푸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교재를 또 사기가 부담스럽다. 대입파악 문제만 따로 모아서 풀고 싶은데 별도의 교재를 사기가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유형의 문제 있잖아요. EBS에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 빈칸 추론이 됐든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봤던 지문을 다시 보면서 그래, 주제, 제목, 내가 만약에 제목을 쓴다면 뭘로 쓸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공부해요. 그게 아니면 별도의 교재를 사셔가지고 요거 대입파악만 나와 있는 문제를 따로 사셔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간히 듣기평가까지 해서 전체 70분 동안 시험 보는 연습도 할 텐데요. 듣기평가 틀리면 안 되지만 듣기할 때 뒤에 있는 독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듣기 문제를 풀 때 뒤에 독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에요.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결판 나는 수능 시험이에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는 순간, 듣기평가에서 틀리는 순간,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부담이 커요. 더군다나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국어시험에서도 수능에 듣기평가가 있었어요. 앞에 듣기평가 있고, 대화지문으로 듣기평가 있고, 그 뒤에 문제 나오고 그랬었어요. 원어민들, 즉 국어 듣기평가할 때도 듣기평가하면서 뒤에 문제 푸는 애들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닌데도 영어 문제 풀면서 듣기평가한 다음에 뒤에 독해 문제 풀어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선생님은. 그래서 듣기평가는 듣기평가 푸는 시간에는 듣기평가에만 집중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문제, 이런 문제 선생님이 푸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평소에 이거 연습해야죠. 얘를 연습해서 여기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해야지 왜 듣기평가할 때 딴짓을 합니까? 집중력이 분산될 텐데. 더군다나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아래 위에 문제 다 틀려요. 앞에 거 고민하다가 뒤에 거 못 들어서 틀리고 그런다고요. 앞에 거 고민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산하다가 뒤에 거 못 듣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평가할 때는 되도록이면 독해 문제 풀지 마시고요. 차라리 듣기에 내가 답을 찾았잖아요. 듣기에 답을 찾았으면 그 듣기평가 뒤에 보시면 17번 문제, 16번 문제 거기에 보면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 선택지를 먼저 해석해 놓는 게 더 빨라요. 아니면 듣기평가 듣고 난 다음에 밑에 선택지 해석 또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시간 날 때는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선지를 먼저 해석해 놓는 게, 그리고 조그맣게 옆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써놓는 게,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일치여분, 듣기평가하면서 나 내용일치여분 문제 3문제나 풀었잖아. 아니, 그래놓고 2등급 받고 3등급 받으면 어떡해요. 그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평가 틀리거나 그러지 말고, 듣기 할 때는 듣기에만 집중하시고, 선택지를 차라리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하면서, 혹시라도 실수한 게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부터 해볼게요. 주제 문제 중에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몇 번 해볼까요? 자기가 틀린 거라든가 아니면 이상하다 이거 내용이 잘 안 잡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주제 문제는 내용만 잡아도 돼요. 머릿속에서 내용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없습니까?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제목 문제 중에 혹시 이거는 제목이 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질문. 7번이요. 제목 중에 7번이요. 자, 우리 7번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7번으로 잠깐 가봅니다. 7번 제목 문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문제는요, 선택지 먼저 보고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요. 선택지 먼저 보시고, 이런 거야. 선생님이 선지를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 5개를 봤어. 1번부터 5번까지를 봤는데, 선지 5개 이해가 하나가 안 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위에 거 문제 풀지 말아야지. 왜? 위에 거 해석자료도 답을 못 고르니까. 그죠? 내가 이 문제 풀만하냐, 풀만하지 않냐를 알 수 있는 것도 선택지니까 선지 먼저 보고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자, 7번에 선택지 1번. How do we cope with bacterial assault? 맨 끝에 있는 assault는 공격이라는 의미잖아요. 공격. 어떻게 우리는 박테리아의 공격에 대처할까? cope with, 대처하다. 그죠? 이제는 수능이 바로 다음 달인데 이제는 모르는 단어 밑에다가 쓰고 같은 동력 이런 거 막 쓰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내용에만 집중해야 돼. 내용에만. 나와 있는 단어 동력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와 있는 어휘나 수거를 모르면 그 수거에만 집중해서 외우시려고요. 네. 어떻게 박테리아의 공격에 대처할까? 2번입니다. The living world is filled with medicine.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상은 living world,
살아가는 세상은 의약품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be filled with니까 약이 많아요 이런 뜻이고. 3번입니다. antibacterial substance 그랬습니다. 항생제죠. 안티라는 건 저항하는 거니까 박테리아에 저항하는 물질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은가? 4번입니다. 현대의 항생제 no match for bacteria 박테리아에게는 매치가 없어요. 박테리아를 위한 매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현대 박테리아에 맞는 항생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Natural selection make the species prosper. 자연 선택은 species, 종을 번성하게 만들었다. 생명과학에 나오는 자연 선택이에요. 생명과학에 나오는 자연 선택이 종류를 prosper, 다양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박테리아에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항생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짐작할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Bacteria are the oldest form of life on this planet. 살짝 끊고 and they have learned very very well how to respond to treat to their well-being까지 모든 유형의 문제에서 모든 내용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도입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은 박테리아에 관련된 얘기고 박테리아는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요거만 짐작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박테리아는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이다. 그리고 그들의 복지의 위협에 그들이라는 게 그 대어가 가리키는 게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잘 살기 위한 위협에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잘 배워왔다. 맞아요.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Learned very very well how to respond.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 글에서 박테리아에 관련된 얘기인데 박테리아의 반응력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박테리아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에 박테리아 생명의 위협에 대단히 잘 반응을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Among those are the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antibacterial substances that have existed as long as life itself has existed까지. 문장이 복잡하고 어렵죠? 괜히 이거 붙잡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한 문장을 오래 분석하고 한 문장을 오래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넘어가 버려야 된다고. 그냥 박테리아의 생명력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셔야 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끊을게요. Among those에서부터 thousands까지 끊을게요. Among those에서부터 thousands까지 끊으시고요. 약간의 어법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Among,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Among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얘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온다고요. Among those까지가 among이 데리고 다니는 명사고요. 얘가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장소, 부사, 부 취급을 할 수 있죠. 뭐뭐 사이에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동사 나오고 그 뒤에 주어가 나와 있는 도치 구문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장소 나타내는 장소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어 있고요. 이걸 몰라도 주어라는 놈은 처음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라는 것만 알아도 아, 동사 뒤에 있는 얘가 주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천 개가 그들 사이에 있다죠. 수천 개는 박테리아죠. If not millions of bacterial substance까지 끊어서 if not millions 수백만 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거든요. if not 있죠. if not에다가 어휘 표시라든가 동그라미를 치든가 if not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 다음에 즉 부사의 위치에 나와 있는 경우 양보의 의미로 무엇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런 의미로 해석해요. 보통은 이렇게 써요. if, not 이렇게 콤마로 사이에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문장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만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 뒤에 그냥 부사의 위치, 부사의 자리에다가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천 개는 존재한다죠. 그죠? antibacterial substance니까 항생제 물질 수백만 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천 개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they'll have existed as long as life itself has existed까지 have existed 존재해왔던 항생제 물질 수천 개는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요 as long as 뭐만큼 오랫동안이네요. life 생명 자체가 존재한 만큼 life itself has existed니까 생명 자체가 존재한 만큼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항생제 물질이 수백만 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천 개가 그것들 사이에는 있다. 박테리아가 많은데 그 항생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수백만 개는 아니라도 수천 개가 있다. 그런데도 박테리아는 살아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다섯 번째 줄 The world is in fact filled with antibacterial substance까지 끊어서 그냥 많다지. 항생제는 많다야. 사실상 세상에는 항생제 물질로 가득 차 있다. Most of them produced by other bacterial fungi and plants. 대부분의 그것들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균류, fungi, 균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plant, 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많다야 그냥 항생제 많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줄 Bacteria to survive learned how to respond to such substance a very long time ago. 용정 위줄 치면 답이 보이죠 이제. 여기에 집중했어야 되네요. 지금까지는 글의 전반부에서는 박테리아 많다, 박테리아 생명력 뛰어나다, 항생물질 많다. 여덟 번째 문장 박테리아는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learned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물질에 반응해야 될지를 배워왔습니다. Very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부터 박테리아가 자신을 위협하는 항생제에 저항하는 방법을 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very well how to respond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줄 or 또는 as Stephen Proyan of Weight Research put it. 스티븐 프로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put it 설명했듯이 박테리아는 are the oldest living organism. 가장 오래된 생명체고요. And thus 그러므로 have been subjected to 3 billion years 30억 년 정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30억 년 정도 어디에 영향을 받아왔습니까? evolution, 진화의 영향을 받아왔고요. in harsh environment, 대단히 혹독한 환경에서 진화라고 하는 30억 년 정도의 영향을 받아왔다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화 30억 년 동안도 살아남은 게 박테리아예요. 이 얘기예요. 자, 거기에 수거 하나 보이죠? be subject to라는 수거 하나 보입니다. 이거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수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be subject to 여기 뒤에 명사 나오는 거고요. 이 명사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 명사에 영향을 받기 쉽다. 아니면 그냥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박테리아 입장에서는요 30억 년 정도의 진화라고 하는 시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그러면 30억 년의 시간 동안 진화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항생제도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박테리아는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그쵸? 그 다음 12번째 줄 맨 끝에 therefore부터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have been selected to withstand chemical assault.
그리고 그러므로 선택되었대죠. have been selected니까 뭐 하도록? withstand, 견디도록 chemical assault, 화학적인 공격을 견디도록 선택하러 왔대요. 자, 밑줄 그어버려야 되겠네. 13번째 줄에 have been selected에서부터 assault까지 밑줄을 쫙 그어버리셔야죠. 이게 이 주어가 누구라고요? 박테리아예요. 그죠? 박테리아가 견뎌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화학물질의 공격에서도 견디도록 선택받아왔다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박테리아는요, 지금까지의 화학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은 애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생명력이 정말 끈질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박테리아의 끈질긴 생명력을 약간 비꼬듯이 비틀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가장 오래 살아남은 박테리아고요. 진화 30억 년도 견뎠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공격도 견디도록 선택받아왔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 계속 13번째 줄 끝. And our antibiotic, 우리의 항생제요. Most of them, 그것들 대부분은 actually, 실제로 just slight alteration of bacterial substance까지 끊어서 단지 박테리아 항생물질의 약간의 변형일 뿐이죠. 그 다음 There are already common in the world, 현재 전 세계에 이미 흔했던 항생제 물질의 약간의 변형일 뿐입니다. Primarily, 주로 in fungi, 균류로 된 거. 그 다음에 substance that bacteria have long been aware, 박테리아가 오랫동안 알아왔었던 물질, 약간 바꿨지만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화학적인 공격을 견뎌가면서 흔히 익숙했던 균류로 만든 항생물질만 존재할 뿐이다. And are highly responsive to, 그리고 대단히 민감하고 대단히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약간의 변형된 박테리아 항생제 물질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박테리아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얘기 찾아야 돼요. 그 얘기죠, 전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글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박테리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고요. 박테리아의 생명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이거를 화학적인 공격이라고 했어요. 화학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약간의 변형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박테리아라는 놈은 아무리 항생제를 갖고 봐야 적응해서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 가지만요. 거기에 맨 끝에 요 단어 나와 있거든요. responsive라는 단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반응을 보여주는 뭐 이런 뜻인데, 반응하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sensitive. 예민한이라고 외우세요. 박테리아가 민감하고 예민한 걸로, 아니면 keen, 이런 걸로 외우세요. 반응이 빠른 거예요. responsive니까. 반응이 빠른, 이런 의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볼게요. 없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6번에서 그 리퍼런스 그룹이 뭔지 알아요, 혹시? 리퍼런스 그룹의 의미가 뭔지 아냐고요. 리퍼런스 그룹은 이거다. 참고할 수 있는 집단, 그래서 그걸 준거 집단이라고 그래. 영어이긴 하지만 국어적인 의미나 국어적인 내용도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리퍼런스 그룹이라는 게 준거 집단이라는 뜻이고요. 준거 집단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비교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비교 집단이라는 얘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 집단이라는 게 있고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소속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준거 집단이라는 얘기는 소속 집단과는 달리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얘기해 줍니까? 이거 실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되셨죠? 리퍼런스 그룹이라는 게 실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뒤에 3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입니다. 이제 실전처럼 문제도 푸시고 맞춰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8문제입니다. 시간은 15분을 드릴 거예요. 15분 동안 어법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씨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15분 시간 맞춰 놓으시고요. 15분 시간 맞춰 놓으시고 15분 동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탁 치고 넘어가 보면 준비 시작!
자, 채점해 보세요. 자, 다 했으면 1번으로 돌아가서 1번 문제 풀이한 다음에 10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자, 어법. 선생님 바람은요, 얘가 시간 절약형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어법이라는 건 이걸로 푸는 거 아닙니다. 내용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문장 하나 분석하시면서 밑줄 친 단어, 아마 선택형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때는 선택형은 안 나오고 밑줄 친 단어가 나올 텐데 한 문장 분석하는 거고 한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니까 역할에 집중하시면 돼요. 밑줄 친 단어의 역할에 집중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한 문장 보시면서 유형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법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뭘 물어봤다, 이건 뭘 물어봤다, 이렇게 유형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시다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모든 어법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EBS도 마찬가지고요, 유형이 많지 않아요. 유형이 많지 않고 푸는 방식도 똑같고 그 다음에 유형도 똑같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합니다. 1번의 정답이 4번인데요. 나머지 정리할게요. 선택지 1번 동그라미. 저거 보는 거죠? 1번에 이세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건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장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하면서 이시 가리키는 게 단수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이거 가주어 아닌지, 아니면 가짜 목적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1번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리지널리티부터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리지널리티부터 갑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어법 문제의 유형,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 긴 경우 많아요. 문장이 긴 경우 많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긴 문장에 대한 적응력도 좀 길러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Originality is appreciated in both까지. 창의력, 독창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is appreciated, 인정을 받아요. But 그러나 in science, 과학에서는 originality, 독창력이라고 하는 것은 lie in, 놓여 있어요. 어디에? The power of thinking more deeply, 좀 더 심오하게 보는 힘 안에 놓여 있다고요. 과학에서의 독창력이라는 건 깊게 보는 능력이라고. 뭐보다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깊게 어디를 들여다봅니까? into the nature of things, 사물의 특징을, 사물의 특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깊숙하게 보는 힘, 그게 과학에서 말하는 창의력입니다. While 반면에 in technology, 기술에서는 it,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주어로 쓰인 오리지널리티죠. 그 오리지널리티가 단수니까 이수를 쓴 거 맞죠? 여기까지 해석하고 넘어가야지.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요거 하나 배우고 넘어가자. consist한 단어가 뒤에 보여요. 그죠? 근데 지금 consist 하면 in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of잖아요. 그죠?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지만 consist in 그러면 얘가 비동사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이다예요. 이다. consist in은 비동사다. 기술에서 창의력은 ingenuity, 창의력이다. ingenuity도 독창력, 창의성 뭐 이런 거죠. 됐고요. 그 다음 2번에 cheaply에 밑줄이 걸려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cheaply 부사죠.
심심치 않게 많이 물어보죠. 부사 밑줄 그어놓고 맞았냐 틀렸냐. 9월 모평에서도 여러분들 부사에 밑줄 그어놓고 맞았냐 틀렸냐 물어봤었어요.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이 부사라고 하는 놈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수식어예요. 수식어밖에 안 못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못해. 다시 말해서 부사는 없어지더라도 문장이 틀린 게 아니니까 없어져도 완전한 문장. 이게 부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죠. 한 번만 더. 부사라고 하는 놈은 수식어고요. 주요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판단할 때는 부사를 지워버려도 문장이 완전한지 요거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chiefly는요. 바로 앞에 and라는 놈이 보여요. 부사라는 건 알겠는데 바로 앞에 and라는 놈이 보이거든요. 이건 부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뿐만 아니라 얘까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and, 등위 접속사, 병렬구조, 그리고 병렬구조도 무조건 해석해서 확인하시죠. 해석을 하셔서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병렬구조. 그렇죠? 문장 잠깐 볼게요. 자, 가로를 묶어볼게요. and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and에다 세모 치시고요. and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and 앞으로 거꾸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줄에 선택지 2번 바로 위에 줄에 things work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그 뒤에 in 보이지 전치사. 자, 가로 work 다음에 in에서부터 in a new way for acceptable purpose까지 바로 해석해보시면 이런 의미예요. work,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인데 in에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명구와 and 그 다음에 chiefly 그 다음에 chiefly 다음에도 아마 enough to 이렇게 enough to까지 끝까지 enough to에서 끝까지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인명사 얘도 work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였고요. and 다음에 있는 chiefly에서부터 끝까지도 앞에 있는 work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병렬구조였던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해석하고 넘어간다.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ut부터 가겠습니다. but부터. 아니다. he부터 가야 되겠다. he부터. 위에서 8번째 줄엔 끝에 he부터. he follow the intimation. 그는 암시를 따라갔어요. Not of natural order.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but of possibility. 그죠? but of possibility. 가능성을 따라간 거죠. 가능성을 따라갔습니다. For making things work. 그 making이라는 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hings 다음에 work이라는 동사원형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들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따라간 거죠. 그가 따라가는 건 자연의 법칙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일들이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따라간 거고요. 일들이 작용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work하는 거죠. 그러니까 in에서부터 acceptable purpose까지가 work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죠. 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인되는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는 목적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이 돌아가도록 만들 가능성 and 그리고 cheaply 값싸게 enough to show profit 이윤을 보여줄 정도로 값싸게 일들이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3번이요. funding ing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동그라미 3번은 준동사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준동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로 쓰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명사로 쓰인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바로 앞에 보면 and 뭐예요? 역시 이것도 병렬 구조인 거죠. 역시 해석해서 어떤 단어가 병렬로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앞에 보시면 바로 위에 줄에 바로 앞에 보면 collecting clues라고 하는 ing가 보여요. 그죠? ing하고 pondering이라는 ing가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보이거든요. 해석 한번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줄이에요. 선택지 3번 바로 위에 줄. In feeling his way. 그의 방식을 느낄 때 toward new problem. 새로운 문제를 향한 그의 방식을 느끼는 데 있어서 그리고 in collecting clue. 단서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리고 pondering perspective. perspective는 관점이라는 뜻이고요. ponder는 고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관점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둘 다 in에 걸리는 거죠. in ing and ing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9월 목표에서도 정답이 which였잖아요. 그때는 1번이었지만 지금은 4번 접속사 그죠? which 접속사 which라는 접속사의 성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묻는 건데 자 이렇게 할게. which라고 하는 놈은 자체 품사가 무조건 명사. which의 자체 품사는 무조건 명사. 따라서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이거야. 어법 문제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거밖에 안 물어봐요. 어법 문제. which는 품사 자체가 명사고요. 따라서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되고요. 그쵸?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그리고 which라고 하는 놈이 명사 절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 절로 쓰일 수 있는데 which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쓰일 수 있는데 자 형용사절이든 명사절이든 간에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하다. 여기에 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which가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뒤부터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만약에 명사절이잖아. which가 명사절이면 which절이 없어지면 which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없어지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지는 거니까 앞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절이니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which가 형용사절이면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되고 요거만 확인하면 돼요. which는. 그리고 만약에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명사절일 경우 which가 명사절일 때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일 때는 해석 안 하면 돼요. 끝났죠? 그러면 딱 봐. 뒤에 봐. 뒤에 봤더니 they would be prepared. 바로 앞서야 돼. 4번. 9월 모평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왔잖아요. 9월 모평에서도요. 1번에 which가 나왔는데 뒤에 수동태 동사가 나왔었어요. 지금처럼. 수동태 동사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답이 4번. 자기가 1번, 2번, 3번을 모르고 5번도 몰랐다. 4번만 알았다. 답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그래서. 됐고요. 마지막 5번에는 동사의 밑줄이 걷어 있습니다. 5번은 동사 이지의 밑줄 걷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확인해야죠. 수일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선생님이 말했던 문구철 확인하셔야 돼요. 접속사에게서 동사에게서 따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수일치 문제는요. 94학년도 수능이 최초로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법 문제 선택지 보기로 항상 나왔었어요. 선택지 5개 중에 항상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씩 나왔었어요. 지금도 똑같잖아. 니들 9월 목표에도 수일치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지의 밑줄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어가 passionate interest니까 passionate interest, 열정적인 흥미라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이지 맞고요. 1에서부터 interest 다음에 in such momentary constellation 까지는 괄호로 묶여서 interest 꾸며주는 거죠. 주어를 찾냐 못 찾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냥. 되셨죠? 오케이. 잠시 쉬셨다가 나머지 풀이할게요.